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펼쳐볼게요. 영상을 이제 찍기 시작한 게 벌써 이제 10개, 9개째니까 거의 10개를 채워가다 보니까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아요. 우선 목소리, 좀 이제 요즘에 쇼츠에 AI 영상 보면 그 AI 음성 있잖아요. 남자 목소리 되게 좋더라고요. 듣기도 좋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할 때는 평소 제가 수업할 때 하는 목소리 톤보다는 조금 톤을 낮춰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혼자 이제 촬영을 하면서. 평소 때는 수업을 좀 톤을 높이는데 좀 그 AI 영상 목소리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차분하게 전달력 좋은 그런 목소리. 그래서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역시나 실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 처리 여러 가지들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혼자 찍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자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에 말했던 것처럼 better,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은 언제나 되돌아보면은 그냥 결과는 딱 한마디로 귀결이 돼요. 아, 이번에도 실패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실패는 여기 이제 상단에 제목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어릴 때도 저도 그 말을 믿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좀 자극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근데 이제 좀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아무래도 이제 하는 직업의 특성상 수많은 아이들, 학생들, 그리고 성인들이 삶을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실패를 겪고 나아가는 모습도 있고 좌절하는 모습도 지켜보게 되었단 말이죠.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실패라는 것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죠? 주기가 짧아요. 학교 내신, 모의고사, 아니면 이제 뭐 쪽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맞이하면서 계속 그 실패가 어떻게 보면 성인들보다 더 크게 와닿죠. 왜냐하면 그 성적표라는 그 틀이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이 날라오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실패에 대한 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학생들한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줬는데 요즘은 안 해요. 왜냐면요. 제가 볼 때 그냥 실패는요. 어머니가 아니더라고요. 실패는 그냥 실패더라고요. 왜 어머니가 아니냐고요? 실패는 저를 보듬어주지 않아요. 어머니들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저희들 옆에서 견뎌주고 저희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저희가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냥 그렇다고 전제를 하고 말하자면 실패는 저희를 보듬어주지 않아요. 실패는 냉혹하고 냉정하게 저희의 현재 상태만 불어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으니까 괜찮아 라는 의도로 어머니란 용어를 썼던 거지만 저는 그냥 실패는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맨날 실패하고 있으면 나는 삶의 가치가 없나? 아, 나는 그러면 이제 실패한 패배한 인생인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실패는 성공이라는 어머니라는 표현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잘못된 걸까? 아니죠. 해석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해석을 달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는 그냥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가 실패는 어머니라고 할 때는 사실 괜찮아라는 말과 함께 위안을 주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 그리고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머니처럼 너를 단지 성적만으로 너를 버리진 않을 거야. 이런 의도를 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뭐만 받아들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배울 점은 집중하지 않고요. 괜찮아라는 말을 해요. 자꾸. 이 괜찮아. 그런데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괜찮지 않아요. 성적이 망가졌는데 괜찮을 수가 없고,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괜찮을 수가 없고, 뭐 20대에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실패했는데 괜찮을 수는 없어요. 그냥 일어서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죠. 하지만 이 진실, 아프다는 거, 힘들다는 거, 그리고 좌절감, 패배감,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근데 이거를 넘어섰는데 너무 힘드니까 저런 말을 삼고 사는 건데, 솔직히 괜찮지 않다고 봐요. 저는 실패했으면 되게 아파요. 그냥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실패는 실패일 뿐이에요. 아픈 건 아픈 거고 실패는 실패일 뿐이에요.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얘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되죠. 인정을 하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아, 내가 실패했구나. 그러면 그 실패를 먼저 인정하고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전 시간의 주제에 있던 이 배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배럴의 상태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나아지지 못하면 나는 계속 이 상태로 아파하는 상태로 실패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뭐 하게 되죠? 이 배울 점을, 즉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실패는 그냥 인정하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실패는 실패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괜찮은 척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전에도 했던 얘기와 연결돼요. 이미 나는 이 마음속에다가 실패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억지로 괜찮아를 말하려니까요. 이 두 개가 자꾸 상충하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 진짜 나 괜찮은 걸까? 그럼 괜찮은 척 했어요. 근데 계속 마음속에서 몰려와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잘못된 거, 괴로움 다 밀려와요. 억지로 덮어두려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비유를 들자면 상처가 있으면요. 이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그냥 약으로 덮는 게 아니죠. 밴드 그냥 다쳤다고 해서 밴드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먼저 닦아내고 이물질 제거하고 상처 확인하고 소독하고 여러 가지 처치를 한 다음에 밴드를 뱉어야 되잖아요. 밴드를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이 실패를 인정한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실패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현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지금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 현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했어요. 그럼 저희가 오답정리를 하죠. 왜 오답정리를 하죠? 그럼 오답정리 시켜봐도 학생들 보면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답을 적고 있어요. 아니, 저희가 정답을 몰라서 답을 틀린 건 맞지만 어차피 내가 현장에서 실패할 때는 그 정답을 몰라서 틀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왜 내가 그 현장에서는 그 정답으로 가지 못했는지, 즉 내가 어디에 있는 거고 내가 뭐를 잘못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잘못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요, 뭐 실패할 수도 있지,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가 실패했구나 하고 인정해줘야죠. 인정을 하고 아프고 괴롭고 징그럽죠. 상처 이렇게 막 났는데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한번 더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다음에 이런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실패는 실패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실패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실패를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보세요. 왜 성장의 기회가 되냐면 지금 그런 어떤 실패를 하는 경험, 실패를 하는 상황은 어느 사람한테 주어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것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실패는 도전한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고 도전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시험이다. 근데 한 달 동안 공부도 대충 하고 평소대로 대충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망했네, 나 이번 실패했네, 뭐 괜찮아, 실패는 망가진 상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나는 다음에 잘하면 돼. 이거는 현실 도피지 노력이 아닌 거죠. 그러면 실패는 어떤 사람이냐? 추가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4시간 공부하던 애가 5시간 공부했어요. 시험이라고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고작 그 정도 노력하고 뭐가 되겠어? 아니죠. 1시간이라도 노력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의 평소 상태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 노력이 조금 부족하고 아쉽다라고 해서 그거를 깎아내리면 안 되는 거죠. 1시간은 더 했어? 근데 내가 부족했구나. 그럼 2시간은 더 해야겠구나. 이게 실패를 인정하고 상처를 확인하고 그 상처를 보듬고 나아가는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고민해 보세요. 나는 과연 도전과 노력을 했는지요. 도전과 노력을 했다면, 도전과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실패가 주어진다면요,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를 인정하세요. 실패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아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얘기가 엄청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차피 이제 이 주제로만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또 하는 거고, 뭐 사담이지만 영상을 길게 찍으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혼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연습해보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풀다 보면은 이게 두서없이 쭉 길어져서 1시간 가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지금 스탑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실패를 인정하고 여기에서부터 내가 어떤 개선점을 만들어 갈 건지, 이 개선점이란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디가 문제구나 직시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겠구나 하고, 이 개선점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죠?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다시 도전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성공 안 나와요. 또 이게 또 되돌아요. 계속 이렇게 돌아요. 돌고 돌다가 어느 시점에 한번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10번 도전하면 10번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10번 도전한 사람은 9번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10번째, 운 좋은 사람은 3번의 성공, 3번째에 성공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도전과 실패 하다 보니까 성공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할 때 이때 어머니는 성공을 의미하는 거야. 저도 알죠. 성공을 의미하는 걸 비유적으로 어머니라 표현한 건 아는데, 저희가 그 어머니란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 말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실패 자체를 명확하게 보지 않고 그냥 보기 싫은 상처, 보기 싫은 모습, 안 좋은 모습인 실패는 가려두고 그냥 어머니, 성공 이것만 보는 게 저는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실패는 실패예요. 하지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 실패를 뭐 인정하고 뭐 한다. 실패라는 거, 성공으로 가는 무조건 필수적인 단계죠. 아니, 실패를 하지 않고 바로 성공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천운이죠. 그런 분한테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어떤 삶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계속 실패하고 어쩌다 좀 나아졌다가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포기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에 실패 없이 성공했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저는 부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저와 비슷하게 평범하게 수많은 실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실패는 실패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즉, 실패를 되돌아보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를 노력해서 실패하고, 실패를 되돌아보고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 실패예요, 계속. 근데 한 5번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노력이 좀 부족해서 좀만 더 하면 뚫릴 것 같은가? 그러면 계속 밀어붙이는 거고요. 아, 이 정도 했으면 안 되면 이건 이 길은 잘못된 거야. 그럼 난 이렇게 길 틀어야 돼. 할 때는 방향을 선회하는 거죠. 즉, 현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실패해서 방향을 다시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노력에 대한 양을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인지. 즉, 실패는 우리한테 결론적으로 뭘 주냐면요, 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등등등 할 거 더 많아요. 저는 한 단어로 취직하지만 바로 우리한테 선택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는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은 그런 선택에 함으로써 더 나아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도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고 막연하게 그냥 덮어놓지 마시고요, 분리시키게요. 더 정확하게는 실패하고 성공이라는 어머니 사이에 좀 더 과정을 집어넣자고요. 그 과정은 실패를 인정하고 현 상황을 파악해서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노력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이 비슷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고, 영상으로 찍는 이유는, 제가 잘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필기하는 습관이 있긴 한데, 필기 타이밍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기를 안 하고 놓쳐버려요. 그리고 또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뭐라죠? 유레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순간에는 말을 해요. 수업 시간에는,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그런데 그 좋은 얘기를 어떤 반은 했다가 다음 반 들어갈 땐 까먹어요. 제가 또 어떨 때는. 그러면 또 까먹어서, 야, 내가 이런 얘기 했었니? 하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봐주시고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될 분들이라면 그냥 제가 느꼈던 생각들, 다양한 것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과 한번 같이 고민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게 현재 영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 정리하자면요. 자, 선후관계예요. 저희는 노력을 해야만이 실패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럼 실패에 도달하고 나면은 저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그 현재의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상황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거죠? 우리는 어떤 개선점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뭐 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시 뭐가 올 수도 있어요. 다시 실패가 올 수도 있지만은 얘를 우리가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그 한 시점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공이 오면 끝나느냐? 인생이 아니죠. 한 번의 성공이면요, 이제 성공은 다시 하는데 디폴트, 기본값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저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 그럼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인생이 성공 끝났다? 아니죠. 내가 100만 원 벌면요, 다음에 200만 원 벌고 싶어져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니까. 그러면은 다시 나는 이제 100이라는 기준점에서 다시 도전하고 200이라는 성공을 얻어야 돼. 왜냐면 이제 100만 원 월급을 달성했는데 다음에도 10년에도 20년 뒤에도 계속 100만 원을 본다. 그럼 그때는 성공이 아닌 거잖아요. 세상이 변해버리니까. 즉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공 이후에 또 다른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실패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이가 있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실패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더 정리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야 현재 내가 실패했던 많은 것들이 단순한 실패, 좌절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도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좀 배울 점이 있으면 저도 배우고 싶어요. 혼자 떠들고 있다 보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없고 아직 이렇게 영상이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근데 어차피 모르니까 똑같아요. 모르니까 그냥 저 혼자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달력이 떨어져서 실패하면은 어차피 뭐 많은 분들이 안 보고 공감을 안 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또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상황 파악한 다음에 포기를 할 건지 계속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나갈 건지 할 건데 그 선택을 할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패를 할지라도 노력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가급적이면요, 그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올리려고 해요. 주 2회만. 옛날에는 매일매일 욕심도 부렸지만은 주제 파악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제가 뭐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수요일 토요일 날 영상 촬영하고 올리는 쪽으로 계속 이 약속은 지켜나가려고 해요. 물론 뭐 빨간 날 껴있고 쉬는 날 껴있고 저도 쉬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못 올려요. 근데 아직 뭐 그렇게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이 예약하고 구독하고 막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는 쉽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거창하게 할 만큼의 그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쉬는 날, 빨간 날 특별하게 아니면은 수요일, 토요일 날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영상을 못 찍어요. 여기 결혼식장을 가야 돼서. 하여튼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